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지펫입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지펫에서는 오늘부터 반려동물 뉴스 크리에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로봇 고양이, 시리아 고양이, 반려동물 책, 페피자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벤에 소식된 기사인데요. 혼자서도 잘 논다 강아지여 로봇 고양이 등장하는 주제로 기사로 실렸습니다. 반려 강아지 로봇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등장을 했네요. 이 고양이 특징은 보니까 이름이 마스켓이네요. 촉감과 소리 그리고 얼굴까지 인식할 수 있는 가정력 로봇 반려동물이다. 모든 마스켓은 저마다 개성 있는 눈과 몸체를 가지며 고양이의 성격은 주인의 성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할 전방이다. 예를 들어 주인이 마스켓에게 말을 자주 걸수록 마스켓은 야옹거리는 소리를 좀 더 많이 내는 성격으로 변한다. 마스켓은 기술적으로 약 20여 가지의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지만 물론 고양이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을 듣지는 않는다 하는 합니다.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고 사람 코끝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리아의 고양이에 관한 소식입니다. BBC 뉴스 코리아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많은 시리아의 한 마을. 어, 전쟁의 폐허가 된 마을. 거기에 사는 사람과 고양이들의 모습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세요? 폭격. 지금 폭격으로 인해서 막 경기가 나고 폭염이 나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방송국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방송국 창시자는 이슬람 무장대원에게 살해가 됐다고 하고요. 그 마을의 고양이들의 모습이 BBC 영상에 올려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먹을 것이 있으면 고양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 이 폐허된 카프로 나불의 모습. 자, 살라라고 하는 이 사진 속 남성이 하는 말이 좀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 기쁨과 고통, 그리고 많은 공포를 나누었어요. 고양이는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됐죠. 라고 말했는데요. 전쟁의 갖가지 공포 속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쉽게 깨어지지 않는 긴밀한 유대가 생겨난 듯하다. 내용을 취재한 영국 기자가 한 말이에요. 다음은 반려동물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소개가 됐는데요. 개 육아도 공부가 필요해. 공부해야 개도 사람도 행복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기사를 작성하신 분 집에 황곰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반려견이 있었는데, 별명을 그릉그릉이라고 지어줬대요. 평소에 코를 잘 걸고 깨어있을 때도 그르렁거려서 그렇게 지어줬는데요. 하지만은 그거는 콧구멍이 좁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비공협착이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됐고, 이거는 운동할 때, 흥분할 때 공기를 많이 모아주지 못해 산소 결핍이 발생하고 혀가 보라색이도 하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어요. 그거를 알고 수술을 해서 이제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냥 그릉그릉 귀엽다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개는 참을성이 많아 아프다고 표현도 웬만해서는 잘 안 한다는 점에서 개를 기르기 위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운동을 하고 뒷다리를 수시로 핥고 이런 관절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갑자기 귀를 벽면에 대고 바닥에 비비면 귀에 이상이 있는 거고, 눈 한쪽을 잘못 뜬다면 어디선가 눈을 다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관찰하지 못하면 그냥 쉽게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어디냐 하면은 책이라는 거예요. 반려동물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강영욱 훈련사님의 책도 반려견 분야 1위지만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판매량은 미미하다. 카밍 시그널이란 책, 반려동물들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다룬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개를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지만은 책의 판매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설치현 수의사님의 책도 마찬가지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엔 좀 더 심한 얘기도 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반려인의 자격 책을 보자 하는 거예요. 카밍 시그널 가장 기본적인 책도 읽을 정도의 노력을 하기 싫다면은 그냥 그런 분들은 개를 키우지 마시길 빈다. 모르면서 개를 키우는 것은 개와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니까 말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은 펫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댕댕이 간식 펫피자 열풍, 반려동물 입맛, 건강 모두 만족. 김태현 미스터피자 마케팅 팀원, 슈터리 컴퓨터와 공동 개발, 락토피즈 치즈 등 건강재료 사용, 메뉴판, 제품 박스에 세부 성분 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김태현 마케팅 팀원의 사진과 함께 이 기획 아이디어를 낸 사연을 소개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의 집에 놀러가면 피자 하나 시키기도 눈치가 보였다. 바로 친구가 기르는 반려견 때문이다. 먹지도 못할 피자 박스에 코를 박고 코리를 세차게 흔드는데 건강에 안 좋은 걸 알기에 매번 난처해지기 일쑤였다. 피자를 집어드는 내 손만 애처롭게 바라보는 강아지를 보며 반려견과 같이 먹을 수 있는 피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펫피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약 5개월이 걸려서 출시가 됐고, 알레르기, 성분, 입맛 이런 걸 다 꼼꼼히 살폈고요.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맛을 배합해야 하는 점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반건조 자연식을 생산하는 슈터리 컴퍼니와 함께 개발을 했고 출시되고 소비자 반응이 뜨거워서 향후에도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지패스에서 준비한 해외 반려동물 뉴스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도너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주제입니다. 도너 세그멘테이션, the people who donate to non-companion animals. 비반려동물들에게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처럼 비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비율을 보면은 비반려동물들에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42%, 유기동물에는 58%의 비율을 보였고요. 그래프가 굉장히 멋있네요. 그죠?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남성 18세에서 24세까지의 비율, 비반려동물들에게 더 많이 기부를 하고 있네요. 그죠? 34세까지도 그렇고, 남성들 44세까지도 유기동물보다는 오히려 비반려동물들에게 많이 기부를 했고, 40세 이후로는 남성들은 거의 같은 비율로 기부를 했군요. 여성의 경우도 젊은 층 40세
중반까지는 비반려동물들에게 기부를 많이 했네요. 그죠? 반면에 45세 이상의 분들은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기부를 많이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은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기부 금액을 보면은 유기동물에 대한 비율이 한 $100까지는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이하게 $100 이상의 금액에서는 비반려동물들에게 기부하는 비율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단체, 어떤 자선단체들을 보면은 Companion Animals, 예를 들어서 SPCA라든가 휴메인 소사이어티 같이 우리 국내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그런 커다란 단체들의 비반려동물, 유기동물들 거의 57%, 92% 비율로 가장 많이 기부를 했고요. 그 밖에도 비반려동물 대상에는 한 21% 정도가 Wild or Endangered Species, Animal Welfare Society, 동물복지사회단체, 월드와이드 펀드 같은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반려동물들이 기부하는 거에 관련돼서 비반려동물에게 기부하는 사람들은 동물과 함께 일하거나 어떤 볼런티어, 이렇게 지원자들일 경우가 많았고요. 동물들에게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경우였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ike to sign a petition or sent email or letter to support animals, suggesting that they are somewhat more involved in activism. 어떤 좀 더 활동적인 면에서 청원을 한다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활동적이었고요. 하지만은 동물에 대한 어떤 자선하는 거는 저희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도 그 중에 57%는 여전히 기부를 하고 있었고요.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기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26%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방법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쭉 보면은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Finally부터 해서 donors to none just like to be more. 유기동물들에게 기부하는 기부자들은 여성들이 많은 반면에 남성과 여성 비율이 거의 뭐 차이가 안 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눈에 띄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은 18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인데, 이 부분이 좀 재밌네요. It may indicate that men are more motivated to support animals when they can do so on large scale rather than supporting a small amount of individuals. 남자들은 뭐 어떤 개인적으로나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라지 스케일, 커다란 규모의 그런 곳을 통해서 기부를 할 때 더 동기유발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커뮤니티. 저도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 단어를 잘 접하지 못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 이타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2018년 EA 커뮤니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자 중에 67%가 남자였고
그 67% 남자 중에 50%가 20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타주의에 관련돼서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비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해양동물, 야생동물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반려동물에게 그리고 비반려동물에게 기부하는 데는 차이점보다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조사를 한 배경은 어떤 이런 기부에 대한 걸 통해서 효과적인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하는데 좀 더 타겟티드 스타디 기부에 대한 어떤 좀 더 타겟을 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반려사랑 여기가 잘해요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카페와 캠핑장 한 곳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평의 겨울왕국 가평 블로그 아주 멋있게 첫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카페는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인근의 카페 쿠키 굽는 고양이입니다. 외부 모습이고요. 여기를 다녀와서 글을 올리셨네요. 아메리카노 가격은 3,800원. 인근 카페 치고보다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하고요. 쿠키 굽는 고양이 가게 이름처럼 쿠키가 전시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고양이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처음부터 키운 건 아니지만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들 밥을 주면서 시작된 인연이 벌써 14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시네요. 사장님이. 고양이들 모습. 카페에서 사는 고양이들이네요. 카페 내부의 모습입니다. 고양이 콘셉트에 맞게 쿠션도 고양이에요. 예전에는 펜션이었던 것 같아요. 펜션이었을 때도 아기자기했을 것 같아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쉴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아기랑 함께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밑을 바라본 모습. 오, 맛있겠다. 빵이 은근 손이 가게 하네요. 밖에서 고양이들이 안을 바라보고 있네요. 넓은 마당이 있어서 주차하기도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도 함께 동반해서 갈 수가 있네요. 수목원 주변에 있는 가평 쿠키 굽는 고양이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에 있는 애견 캠핑장입니다. 밀양 블로그 홈페이지도 굉장히 멋있네요. 그죠? 가을 가고 다시 겨울 밀양 만화사의 설경입니다. 반려견 동반 캠핑, 애견 운동장, 카페, 글램핑까지 갖춘 낭만 레저 밀양 캠핑장 가온 빌리지. 가온 빌리지를 간접 체험하게 되네요. 사진은 캠핑장 외부 전경이고요. 캠핑장 모습 쭉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는 거죠. 조명 시설도 되어 있고 주차도 가능하고 오신 분들 텐트 외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하셨네요. 글램핑장의 모습인데 안에는 화장실, 샤워실, 침대, 냉장고, TV 등이 갖춰져 있네요.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애견 운동장이 2개가 있다 그래요. 여행 가서 반려견들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일 것 같고요. 애견 카페에서 빵도 먹을 수가 있군요. 캠핑장 쉼터라고 합니다. 휴게실 쉼터에서
누를 수도 있군요. 자, 캠퍼들이라면 가볼 만한 곳, 다운빌리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그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